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증례를 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증례는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 크게 특이한 건 없으시죠? 요 치아가 문제였습니다.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사진이 뒤집혀서 이게 이제 아랫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잇몸 속에 있고 한쪽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잇몸도 다 녹고 이렇게 쪼개진 균열을 통해서 입안에 많은 균들이 들어갈 테니까 이 안엔 염증이 가득하겠죠.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신경치료가 되어 있고 원래 이 치아가 뒤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뿌리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그 뿌리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와 같이 보이고요. 뿌리가 쪼개지면서 입안에 많은 세균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 이렇게 경계지어서 이 부위가 어둡고 뼈가 다 녹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가 다 녹아있었기 때문에 뼈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뼈이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뼈이식하고 잇몸을 잘 덮어서 잇몸으로 잘 꼬매놔서 입안의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막 뺐을 때는 치아가 있던 자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게 되겠죠. 뻥 뚫려 있는 상태의 잇몸을 완전히 꼬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이식하고 꼬맬 수 있는, 잘 덮을 수 있는 잇몸이 생길 때까지 2달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진행됐었는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내원 당일에 이분도 소개로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이셔서 치료를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내원 당일날 발치를 했습니다. 이를 빼니까 잇몸 쪽에는 뼈가 없어서 뺨 쪽으로 뼈가 녹아서 이런 식으로 뼈가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덩어리는 임플란트 관련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PRF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치유를 돕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 체열을 해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얻는 좋은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물질인데요. 이 PRF를 넣고 이렇게 PRF가 달아나지 않게끔 팔자 형태로 잇몸 꼬매놨습니다. 발치하고 일주일 후의 모습입니다. 실을 뺐고요. 보시는 것처럼 뺨 쪽으로, 이쪽이 뺨 쪽이고 여기 혀가 이렇게 있는데 뺨 쪽으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밑으로 뼈가 있고 안쪽으로도 뼈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재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잇몸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는 뼈 이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이 가라앉기를 2달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2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지만 뼈는 푹 꺼져 있는 모습이어도 잇몸은 이제 잘 아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잇몸을 절개하고 뼈 이식을 하고 잇몸을 다시 원래대로 꼬매서 입안에 이 세균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옆에서 본 사진도 보시면 뺨 쪽으로도 꺼졌지만 수직적으로도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뺨 쪽에 꺼진 부분하고 위에서 푹 꺼져 있는 부분들을 같이 뼈 이식을 통해서 재생시켜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임플란트 수술 당시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이렇게 하고 이게 뼈가루인데 참고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뼈 이식은 대체 무슨 뼈로 하나요? 뼈 이식은 무슨 뼈로 하나요? 교과서에 보면 뼈 이식의 가장 좋은 뼈는 당연히 자기 뼈입니다.
두 번째는 동종골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같은 종, 즉 다른 사람의 뼈를 방사선 처리나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균이나 이런 걸 무균 상태로 제거하고 그 덩어리만 채취해서 쓰는 동종골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종골이 있습니다. 이종골은 우리 인간과는 종이 다른 소나 말, 돼지 등의 그 분말 성분들을 덩어리를 채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인체에 무해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식하는 재료가 있겠고, 네 번째는 합성골이 있습니다. 이거는 뼈를 이루는 화학 물질들을 유사하게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덩어리들입니다. 뼈이식에서 결과가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자기 뼈입니다. 자기 뼈는 좋기는 한데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자기 뼈의 나쁜 점은 자기 뼈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부위를 째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수술한 이 부위보다 오히려 뼈를 떼느라고 쨌던 그 자기 뼈를 채취했던 그 부위가 더 아픈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가급적이면 자기 뼈는 웬만하면 쓰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뭐 자기 뼈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아주 이제 심하게 뼈가 흡수가 됐거나 뼈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기 뼈가 한 30%에서 50% 정도는 들어가줘야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보고들이 많아서 자기 뼈를 써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도 큰 걱정이 있으시지만 통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증을 줄이는 쪽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뼈를 쓰지 않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뼈는 적은 양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드릴링, 구멍을 파게 되는데 그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드릴링을 하면서 드릴을 고속으로 돌리지 않고 저속으로 약 30에서 50 rpm 정도. rpm은 이 분당 회전수인데요. 자동차에서 많이 아시죠? 뭐 2000 rpm, 3000 rpm. 근데 드릴은 30에서 50 rpm, 즉 30 rpm 같은 경우면 2초에 한 바퀴 도는,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속으로 드릴링을 하면서 임플란트 구멍에서 나오는 뼈를 모아서 쓰기도 하고요. 뼈이식 양이 적을 때는. 근데 뼈가 단단한 경우는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는 부위에서 얻어지는 뼈의 양도 충분해서 굳이 다른 부위에서 자기 뼈를 떼야 될 필요를 느끼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분도 저속 드릴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위에 일단은 자가골을 먼저 깔았었고요. 이 보이는 것은 합성골입니다. 뭐 자기 뼈를 제외한 나머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은 뭐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이는 하얀색 이게 이제 차단막인데 뼈이식의 성공은 뼈의 종류보다는 차단막을 어떤 것을 쓰고 수술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뼈이식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비흡수성 좀 단단한 차단막을 사용을 했었고요. 비흡수성 차단막이 있으니까 당연히 흡수성 차단막도 있겠죠. 아무래도 흡수가 되는 것보다는 흡수가 안 되는 것이 이 차단막에서 그 형태를 잘 유지하고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많이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뼈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해서 수술을 잘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잇몸을 꼬맨 모습입니다. 절개선을 잘 원위치 시키고 여기 뼈이식을 위해서 옆에도 절개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잘 절개해서 잘 꼬매놔서 처음에 푹 꺼졌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아물어 갈지 궁금하시죠? 다음 사진을 보면서
아물어간 과정이랑 이가 올라간 모습들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직후입니다. 위에서 본 거라서 조금 애매할 텐데 옆에서 보면 잇몸이 뼈가 이렇게 지금 없는 모습이고요. 높이적으로도 이렇게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이는데 임플란트 나사가 밖으로 노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 이식을 시작을 했는데 먼저 임플란트 드릴링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자기 뼈를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에 채워 넣었습니다. 임플란트랑 직접 닿는 부위고 임플란트랑 닿는 부위는 뼈가 그만큼 더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뼈를 이와 같이 넣어 놨고요. 자기 뼈 넣은 위에 이와 같이 합성고를 넣고 이거는 뭘까요? PRF입니다. PRF를 위에 다시 쳐놓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덮고 그 다음에 꼬매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수술 이후에 어떻게 아물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처음보다는 많이 부풀어 있는 거 보이시죠? 뼈 이식을 했기 때문에 푹 꺼졌던 부위들이 충분히 잘 회복이 되었고요. 수술 후에 3주 지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잇몸도 잘 아물고 있고 이게 꼬맨 자리가 벌어지면 입안에 균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술이 별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꼬매서 이와 같이 벌어지지 않고 잘 아물게 이제 요즘 힐링이란 단어가 유행인데요. 힐링 캠프. 힐링을 잘 시켜서 잇몸을 원래대로 돌리는 게 이 뼈이식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처음에 위에서 봤던 사진 기억하시나요? 푹 꺼져 있던 거? 높이도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뼈이식도 잘 되고 원했던 만큼의 뼈도 잘 생성이 돼서 아물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랑 뼈가 잘 굳고 뼈이식한 것도 잘 아물도록 약 석 달 정도, 평소에는 저희 치과에서는 저는 한 2달 정도 기다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뼈 이식을 했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뒀다가 이제 2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가 잘 굳고 뼈도 잘 숙성되고 잇몸도 잘 아물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2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잇몸 상태도 보시면 깨끗하고 뼈도 잘 아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잇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만들거나 하기가 힘들겠죠. 2차 수술이라고 하는 건 감춰져 있는 임플란트를 밖으로 꺼내는 작업입니다. 임플란트가 잇몸에 묻혀 있어서 좀 더 긴 나사로 바꿔 끼고 잇몸을 꼬매서 나중에 그 나사를 풀고 진짜 이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2차 수술을 위해서 잇몸을 열었습니다. 잇몸을 열고 덮었던 차단막은 비흡수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남아 있어서 차단막을 제거를 하고 이 위에 뼈가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까 뼈를 어느 정도 다듬은 다음에 차단막을 먼저 제거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밑에 이제 뼈가 잘 굳어 있는 모습입니다. 뼈가 너무 잘 돼서 위에 있던 뼈를 다 제거하고 임플란트 심었던 부분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조그만 나사를 빼고 좀 더 긴 나사를 바꿔 끼고 잇몸을 꼬매면 2차 수술은 마무리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좀 더 긴 부품,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치유 지대주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저도 치유 지대주. 이게 의학이라는 학문이 아무래도 서양에서 시작이 되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학문이다 보니까 차라리 서양 영어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훨씬 받아들여지기가 좀 쉬운데, 이게 일본 애들이 이 서양말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자로 뭐 지대주라는 등, 지대치 뭐 이런 제가 쉽게 안 와닿는 그런 말들로 번역이 돼 있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렇고 차라리 원서가 더 읽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일본식의 이런 번역 한자어 단어들보다는. 예, 뭐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요. 어쨌거나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꼬매고, 이제 이게 아물면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빼면 바로 임플란트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걸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를 처음 심었을 때는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경계 지어 가지고 여기는 좀 덜 하얗잖아요. 이게 이제 임플란트 심었을 때 바로 찍었던 엑스레이인데, 보시면 예, 여기는 이렇게 하얀 뼈, 단단한 뼈에 임플란트가 이미 이쪽 단단한 뼈에 의지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뼈 이식을 많이 했던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어놨었고, 2차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던 커버 스크류, 임플란트를 커버하는 그 나사겠죠? 커버 스크류, 이건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커버 스크류를 빼고, 말씀드렸듯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연결하면, 힐링 어버트먼트를 뺐을 때 바로 이제 임플란트에 본을 뜬다든지 다른 부품을 연결한다든지 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엑스레이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바로 최종리가 들어가면 없다가 뭐가 갑자기 들어가면 혀도 거북하고, 왜냐하면 혀가 뻥 뚫려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몇 달간 시간 동안 갑자기 이가 들어가서 딱 막히는 거기 때문에 혀가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또 이가 없음으로써 맞물리는 이가 전혀 그동안 일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가 갑자기 들어가서 윗니가 씹히게 되면 임플란트는 크게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맞물리는 그 대합치라고 하는데, 맞물리는 치아가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고 해서 임시치아를 넣고 사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의 부품을 연결해서 본을 뜬 모습이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역시 저희 서울 S치과가 자랑하는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분 맞춤 지대줄을 제작을 하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맞춤 지대줄은 영어로는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인데요. 아까 힐링 어버트먼트에서 나왔던 그 어버트먼트 맞습니다. 커스터마이즈드는 결국 그 환자의 말 그대로 맞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의 잇몸 상태나 이 치아의 모양에 맞게, 기성은 왜 옷도 맞춤복이랑 기성복이 있는데, 기성복은 그 기성복 사이즈에 저희 몸을 맞춰야 되지만 맞춤복은 내 몸에 옷이 맞춰주는 거잖아요. 기성은 그냥 원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원형이 아닌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 이러한 다각형의 치아를 꼈을 때 아무래도 갭이 생기겠죠. 그래서 맞춤으로 지대줄을 만드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춤 지대줄에 여기는 임플란트 나사 구멍에 매운 모습인데, 임플란트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저희가 빼서 소독을 한다든지 유지 관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홀을 형성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임플란트가 보시면 치아 한가운데 홀이 이렇게 쫙 뚫려 있죠. 정확한 위치에 식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도 이게 이제 맞춤 지대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크라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옆에서 봤을 때도 치료가 잘 마무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후에 엑스레이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 여기가 하얀색 차이가 컸었는데 점점점 이식한 뼈도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자기 뼈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뼈의 높이도 잘 유지되면서 아직까지 지금 치료 후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없이 아주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뼈이식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뼈이식,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참 많죠. 치아가 상실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뼈가 흡수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뼈이식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뿌리가 반으로 쪼개졌다든지 뭔가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흡수되고 이런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뼈 흡수도 크고 걱정이 많이 됐지만 그 정확한 시술을 통해서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이용해가지고 원래 물론 자연치아보다는 원래 갖고 있던 자연치아보다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저희들은 이거는 조물주가 신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냈던 치아인데 이 자연치아를 치과 의사는 흉내를 낼 뿐이지 이거를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자연치아를 흉내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불편함 없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증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엄마? 원이었습니다.